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꼭 알아야 되는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꿀팁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훨씬 더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요? 네. 사실 이 부분들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변호사가 막 법정에 가서 30분씩 막 구두변론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런 극적인 장면들 많이 보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재판은 그런 구두변론 절차가 아니고 서면 재판주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정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영수증, 진단서 같은 것들을 시간 순서대로 우선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건 경위를 간단히 메모해 주셔야 되는데요. 학교 다닐 때 여기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배우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잘 정리해 주시면 일기처럼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송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궁금하신 것들을 미리 적어 두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실 집에 와서 또 이불킥 하시면서 그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잘 적어 오셔서 준비해 주시는 대로 물어보시면 변호사 상담 시간이 훨씬 더 잘 활용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님, 그럼 변호사와 상담할 때 꼭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있나요? 네. 우선 의뢰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내가 진행하는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승소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느냐, 그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잘 물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또 구독자분들 중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처음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자주 만난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의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착수금, 그리고 법원에 내는 인지 송달료,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는 감정하는 감정비용, 특히 부동산 사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총 비용이 얼마인지도 꼭 물어보시고요. 형사 같은 경우에도 형사 고소대리를 위한 비용이 로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잘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변호사와 상담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요? 네, 사실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희도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계신데, 민사나 형사를 특히나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생각하시고 로펌을 찾아오는 의뢰인 분들은 이미 되게 화가 많이 나 있으신 상태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변호사님까지 가서 상담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 화가 나는 건 저희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티슈도 준비해 놓고, 우셔도 되지만, 우선은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잘 배제하시고요. 사실관계 위주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같이 나누면서 좀 이렇게 해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막상 그 감정적인 부분이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시고 사실관계 위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저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편이 돼서 같은 배를 탔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유리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 불리한 것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그런 불리한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저희가 또 방어를 하느냐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 불리한 부분을 말씀 안 해주시고 계시다가 사건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그 증거가 딱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판사가 확 뒤집혀서 그냥 바로 패소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제 저희가 같이 이렇게 위임 계약서를 써서 한 편이 됐다고 하시면 꼭 불리한 부분도 다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는 어떤 걸 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저희가 이제 위임 계약서까지 작성하시고 모든 관련된 증거를 주셨다고 하면 의뢰인분들이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제일 중요한 건 이제는 변호사와의 소통입니다. 저희가 한 팀이 돼서 파트너십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어떤 새로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의뢰인분들 중에 간혹 말씀을 하지 않고 이미 합의를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시면 합의 조건이 불리한 건 아닌지, 변호사 보수는 누가 부담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다 정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꼭 변호사 사무실에 논의하셔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연락을 드렸을 때 잘 연락을 받으셔서 그 건에 대해서 소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서 이 사건을 해결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민사 같은 경우는 1년 반, 형사 같은 경우도 1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불안해하지 마시고 변호사 잘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찾는 고객들에게 꿀팁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꿀팁을 드렸는데 또 드려야 될까요? 네. 그래도 이 구독해주시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하시는 의뢰분들을 위해 저희가 가장 중요한 꿀팁을 하나 방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변호사가 많고 되게 전문화가 되어 있는 세대라서요. 사실 광고가 많고 해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 되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꿀팁은 사실 그 분야를 잘 아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그 각각의 변호사들이 모든 사건을 아는 게 아니고요. 또 법률은 되게 한정적이고 결국은 최신 판례들이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부분을 명백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 변호사님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변호사 상담을 위한 꿀팁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에 제가 드린 팁들만 잘 기억하셔도 변호사 상담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요. 올해부터는 Q&A 형식의 어떤 질문도 많이 드리려고 하니까요. 저희가 영상 준비해 드릴 테니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날씨가 추우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